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 수학.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19회. 핵심 키워드 과목 3편, 객관식 27번에서 36번까지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를 위한 이번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이상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회귀 분석, 주 성분 분석, 표본 조사, 인공신경망, 서머리 함수, 앙상블, W표와 연관성 분석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신 후 회귀 분석 용어 설명은 유튜브 데이테리안 회귀 분석 1편 수정본과 표본 조사 설명으로는 유튜브 데이테리안 통계와 표본 조사 개념 간단하게 정리하자를 함께 공부해 주세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27번 이상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계산식은 정답은 EX 이꼴 시그마 X fx였습니다. 확률이란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척도를 말합니다. 표본 공간은 통계적 실험을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입니다.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고 근원 사건은 사건 중에서 오직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표본 공간이 유한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면 사건 2의 확률은 P2는 N시그마분의 N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N2는 집합 2에 있는 원소의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확률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의 실수값을 지정한 것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모든 사건 2의 확률값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전체 집합 시그마의 확률은 1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서로 배반인 사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들에 대하여 E1, E2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 사건들의 확률의 합과 같아집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실수값을 갖는 변수를 정의하면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 변수가 특정 값을 가질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를 살펴보면 특정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변수,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치역이 실수값인 함수, 이상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확률 변수 x가 확률 질량 함수 fx를 갖는 이상형 확률 변수일 경우 기대값 ex는 시그마 x fx로 나타낼 수 있고 x가 확률 밀도 함수 fx를 갖는 연속형 확률 변수일 경우에는 ex 이꼴 인테그랄 x fx d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확률 변수는 0이 아닌 확률값을 갖는 실수값의 형태에 따라 이상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로 구분됩니다. 다음 중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확률 변수의 값에 따라 확률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합이 1인 양수로서 나타난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28번 수면제 1, 2의 회귀 분석의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회귀 분석 용어 설명에 대한 것은 유튜브 데이테리안 회귀 분석 1편 수정본을 참고해 주세요.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환자의 상태와 새로운 치료 방법의 적용 여부, 각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시점 변수를 사용한 MOSAICPLOT이다. 보기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플래시보와 트리트먼트 그룹의 막대의 가로 넓이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29번 주 성분 분석 로딩 함수의 결과 북 변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주 성분 분석은 여러 변수들의 별량을 주 성분이라는 서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 기존의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요약,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주 성분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면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성, 연관성을 이용해서 주 성분 차원으로 변수를 축소합니다. 회귀 분석이나 의사결정 나무 등 모형 개발 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할 경우 상관도가 높은 변수를 축소합니다. 연관성이 높은 변수를 축소하여 군집 분석을 군집화 결과 연사 속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주 성분 분석으로 차원을 축소한 후 시계열로 분포나 추세를 분석하면 고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분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분산 비율이 아니라 누적 기여율이 80%보다 높게 나타나는 주성분을 기준으로 주성분의 개수를 설정하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0번 표본조사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서 비표본 오류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표본조사 용어 설명은 유튜브 데이테리언 통계와 표본조사 개념 간단하게 정리하자 있습니다. 함께 공부해주세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1번 주 성분 분석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구역에서 54종의 식물에 대해 10년 넘게 측정한 평균 건조 무게 자료입니다. 주성분 분석을 실행한 결과의 일부분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표준 분산은 점점 작아집니다. 여기서 변동비는 첫 번째는 39.4%, 두 번째는 24.2%, 세 번째로는 10.9%, 네 번째로는 8.3%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비율은 첫 번째 누적 비율은 39.4%, 두 번째 누적 비율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하니 63.6%입니다. 세 번째 누적 비율은 74.5%이고요. 네 번째의 누적 비율은 82.6%입니다. 첫 세 개의 주성분은
394 더하기 0.242 더하기 0.109 따라서 74.5%의 원 변수의 변동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2번 인공신경망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인공신경망의 장점은 신경망 모형의 장점은 변수의 수가 많거나 입 출력 변수 간의 복잡한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때 유용합니다. 잡음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은닉층의 수와 은닉 노드 수의 결정이 어렵습니다. 초기 값에 따라 전역해가 아닌 지역해로 수렴할 수도 있고요. 모형이 복잡하면 훈련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3번 값 플라이스 데이터에 관해 옳지 않은 것 고르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서머리 함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는 데이터의 컬럼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통계량을 보여줍니다. 또한 데이터의 각 컬럼에 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컬럼 수가 많은 경우에는 보고자 하는 특정 컬럼의 기초 통계량을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정 컬럼의 통계량을 구하고자 할 때는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분산, 백분위수, 최소값, 최대값과 같은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 적용하여 통계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4번 앙상블 모형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배깅이었습니다. 앙상블 기법이란 주어진 자료로부터 여러 개의 예측 모형들을 만든 후 조합하여 하나의 최종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중 모델 조합, 클래시파이어 컨비니네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입니다. 가장 불안정성을 가지는 기법은 의사결정나무, 가장 안정성을 가지는 기법은 원 니어리스트 네이버이 있습니다. 앙상블 기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깅입니다. 여러 개의 부스트랩 자료를 생성하고 각 부스트랩 자료에 예측 모형 결과를 결합하여 결과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부스트랩이란 주어진 자료에서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랜덤 복원, 추출로 뽑은 자료를 말합니다. 배깅은 훈련 자료를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평균 예측 모형을 구한 것과 같아 분산을 줄이고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스팅입니다. 예측력이 약한 모형들을 결합하여 강한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훈련 오차를 빨리 그리고 쉽게 줄일 수 있고 예측 오차의 향상으로 배깅에 비해 뛰어난 예측력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특징인 분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깅과 부스팅보다 더 많은 무작위성을 주어 약한 학습기들을 생성한 후 이를 선형 결합하여 최종 학습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론적 설명이나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예측력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력 변수가 많은 경우 더 좋은 예측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태킹입니다. 동일한 타입의 모델을 조합하는 배깅과 부스팅과는 달리 다양한 학습 모델을 통해 구성됩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여러 개의 예측 모형들을 만든 후 예측 모형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최종 예측 모형을 만드는
앙상블 방법을 나열한 것이다. 앙상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앙상블 방법은 배깅,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그리고 스태킹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5번 F1 중 민감도와 같은 것은? 정답은 재현율입니다. 다음 주어진 표는 오블리표를 말합니다. 여기서 TP는 실제값과 예측값 모두 참인 빈도이고 TN은 실제값과 예측치 모두 거짓인 빈도를 말합니다. FP는 실제값은 거짓이나 참으로 예측한 빈도이며 FN은 실제값은 참이나 거짓으로 예측한 빈도를 말합니다. 정분류율은 P 플러스 N분의 TP 플러스 TN이고 오분류율은 P 플러스 N분의 FP 플러스 FN이 됩니다. 민감도는 P분의 TP가 되고 특이도는 N분의 TN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정확도는 TP 플러스 FP분의 TP로 계산하게 됩니다. 재현율은 TP 플러스 FN분의 TP로 계산됩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학을 함께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성능 평가를 아래표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특이도는 FT 플러스 FF 분의 FF입니다. 즉, 실제 거짓들 중에서 거짓으로 예측한 비율이 특이도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6번은 연관 분석에서 제시도를 구하는 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연관 분석은 연관 규칙은 항목들 간의 조건, 결과식으로 표현되는 유용한 패턴을 말합니다. 연관 분석은 또 다른 말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즉, 연관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관 분석의 특징으로는 연관 분석은 기업의 활동 중에서도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특정 고객 장바구니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이며 장바구니 데이터에서는 주로 트랜잭션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연관성 분석의 장점으로는 탐색적인 기법입니다. 즉, 조건 반응으로 표현되는 연관 분석의 결과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력한 비목적성 분석 기법입니다. 분석 방향이나 목적이 특별하게 없는 경우 목적 변수가 없으므로 유용합니다. 사용이 편리한 분석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거래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변환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 구조를 갖는 분석 방법입니다. 계산의 용이성입니다. 분석을 위해 계산이 상당히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연관 분석의 단점으로는 상당한 수의 계산 과정입니다. 품목수가 증가하면 분석에 필요한 계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적절한 품목의 결정입니다. 너무 세분화된 품목을 가지고 연관 분석을 찾으려고 하면 의미 없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품목 비율 차이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품목은 당연히 포함된 거래수가 적을 것이고 규칙 발견 시 제외되기 쉬워집니다. 앞선 기출문제와 관련하여 ADSP 기출문제 18회에서는 37번 문제로 교차 판매 물건 배치 등에 이용되는 기법으로 연관 분석이 출제되었습니다. 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 수학,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